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광명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광명전기 주가가 이 검은 월요일이 있잖아요. 8월 5일 날 상당히 하락했을 때 이후에 현재 이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 추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20일 이평선 돌파 시도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 광명전기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모멘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광명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점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광명전기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냐 라고 보신다면은 이 수배 전반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 수익,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있는데 매출 비중이 그다지 큰 매출이 아니라서 오늘은 이 수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배 전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개팩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개폐기, 차단기 등등등 이러한 수배 전반 수요가 늘어나게 되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AI 산업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6배 이상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전력 소비가 상당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공급 능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 사실 태양광 발전이든 아니면은 풍력이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수배 전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전력 인프라망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이렇게 전력을 끌어다 오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배 전반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흐름은 마이너스 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8월 5일 이때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이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상황에서 상당히 이 영향을 받으면서 광명전기도 마이너스 19%까지 하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이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횡보, 이 박스권을 횡보를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0일 이평선 돌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20일 이평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일 이평선 구간이 좀 저항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이 구간까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구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모두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매출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 잠깐 보자라고 한다면요. 오늘의 흐름은 이 개인이 31,000주 매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31,000주 매도가 된 상황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은 외국인이 좀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42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46만 주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간 같은 경우 7만 6천 주 매도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 기간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기간에서의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로 돌아와 주는 것이 광명전기 좋은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음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광명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